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에비어 양입니다. 아, 먼저 이제 건강혁신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은 대세니까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요.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의료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병은 왜 생길까?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은 미리 알 수 있으면 어쩌면 좋을까? 또 뭐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또 이런 연구까지 다 하게 됐는데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A 그래프는 항생제 1900 이제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발명된 게 1920년대 후반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건 1950년대라고 하거든요. 그때 항생제가 상용화되면서 균에 대한 어떤 감염병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A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고요. B 그래프는 그에 반해 그런 감염병은 줄었는데 왠지 모르게 천식, 당뇨, 크론병 등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음이요. 그래서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그걸 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이 질병은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알아보면은 질병을 우리가 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제1개념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한 일정 기간 동안 연구 후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어, 어떤 인간은 생리활성 물질도 만들어내고 뇌에서 모든 것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인간 같은 고등동물이 초파리와 같은 어떤 이런 곤충과 유전자 수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그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등된 동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다시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초파리와 인간의 장내 미생물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초파리는 장내 미생물 수가 한 5개에서 10종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거의 100배가 넘는 2000종까지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음요. 그래서 인간 유전자를 지나쳐서 그 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또 다시 연구를 해보니 인간의 유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2만 개가 좀 넘는데 내 장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의 유전자는 우리의 100배, 200배만큼 많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 장내 미생물들이 내 장 속에서, 우리의 장 속에서 숲을 이루면서 그런 생태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다시 명명을 하기를 제2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장내에 살고 있었지만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초토화된 이 장내 미생물 그래서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장기란 얘기를 학계에서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다음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걸 보면서 전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별, 나라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게 되었고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 이걸 알아보면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미생물 군집이에요. 이것들의 군집과 유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제2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가 알아보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유해균을 막아주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유지해주고 또 에너지 생성 및 비타민 합성도 도와주고 정신 건강, 아까 뇌까지도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는 건강의 근본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내에서 한 1, 2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우리의 건강과 굉장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더라. 장내 미생물들이 인간의 뇌, 폐, 간, 피부, 심혈관, 신장, 위장관까지 다 어떤 질병에 있어서 많은 관련이 있더라는 걸 지금 또 알게 되었던 거죠. 다음요. 이렇게 그걸 우리는 이제 장과 뇌가 연결된 걸 장뇌축, 장과 피부가 연결된 걸 장피부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식생활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나라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 어떤 누군가는 마른 체형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이제 뚱뚱한 비만 체형이 되더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유전자는 같은데 먹는 거에 따라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더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비만인 쌍둥이 저분의 어떤 그 미생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비만이 되었고 마르신 분의 어떤 장내 미생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그대로 마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똑같아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요. 이건 또 뭐냐면은 이 연구는 2살 이하의 어린이가 항생제를 먹었을 때 추후 한 5살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연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쥐에게 저 쥐가 임신을 했을 때 부터 수유할 때까지 계속 항생제를 먹였고요. 왼쪽은 항생제를 안 먹인 겁니다. 똑같이 먹이는 똑같은 먹이를 주고 항생제를 주었냐 안 줬냐의 차이인데 오른쪽은 항생제를 줬죠. 그렇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서 비만한 쥐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항생제가 비만하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새끼, 비만인 새끼 쥐의 어떤 그 장내 미생물을 빼서 무균쥐에게 넣어봤어요. 그 무균쥐에 넣어봤더니 그대로 또 비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비만이 되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요. 이렇게 많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로 여기서는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고요. 그리고 한 10년에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냥 한 줄로 딱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이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연구할 때 아마존 원주민과 미국인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 현대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 미국인은 이내 장내 미생물은 거의 뭐 말 그대로 이걸 설명하실 때 초토화되었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존 원주민은 정말로 가지각색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다. 그래서 저분들은 더 건강하다. 이렇게 결론이 또 났습니다. 다음요. 또 이 사진은 또 뭐냐면은 이제 수박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가 라이코펜인데 흰색 막대 그래프는 이 수박 주스를 먹기 전에 검사를 한 거고요. 혈중에 라이코펜이 얼만큼 있는지를 검사한 거고 검은색 그래프는 수박 주스를 먹고 어, 혈액 내에 그 라이코펜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 먹기 전에는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먹고 난 후에는 어떤 사람은 6번은 굉장히 흡수율이 좋았죠. 그 라이코펜이 엄청 어, 생체에 많은 이용이 되었죠. 그러나 8번을 보시면은 굉장히 적죠. 이런 거 보면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이런 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체내에 이용되어지는 그것은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규명이 되어진 겁니다. 다음요. 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 약도 보시면은 1번은 조현병이고 2번은 쏙쓰림, 뭐 3번은 관절염 약을 드시는 것들 쭉쭉 이렇게 내본 건데 1번에 보시면은 5명이 먹었을 때 1명 정도 겨우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을 먹어도 개개인의 장내 미생물에 따라 이런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같은 식품의 성분을 섭취를 해도 이런 흡수나 이용률이 다르더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다음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이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서도 개개인 간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처방이 되어져야만 효능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어, 음, 아메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HM 파마와 손을 잡게 되는데 이 HM 파마를 공동 운영하시는 분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신 홀자펠 교수신데 이 교수님은 전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 회장도 하셨고 이쪽에서 40년 이상의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다 보니까 자기 이름의 미생물도 갖고 계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HM 파마 공동 이제 공동 CEO로 계시고요. 다음요. 그리고 지오세 대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해년마다 수상을 할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학 연구 쪽으로 굉장한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HL 파마를 설립을 하셨죠. 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먹던 일반적인 유산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밸런스 위드인 365인데 이 유산균만 또 대단한 유산균인데 누군가는 먹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요. 사실 이제 제 고객 중에서도 이걸 먹고 바로 효과를 봐서 마이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어도 정말로 크게 효과를 제가 사실은 못 봤었어요. 좋은 아미 뉴트라이트 거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먹긴 먹었었는데 저에겐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먹는 유산균이 아닌 내전용 유산균을 저는 또 하게 된 거죠. 다음요. 그래서 효과가 없던 그분을 위한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우리가 얘기한 지금까지 얘기하는 아메이 마이랩입니다. 다음요. 이 마이랩은 300개의 균주 중 선별된 6개의 균주를 40개의 배합 설계 후에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 최종 6개를 배합 선정했어요. 이 피마스 테스트 한다라는 것은 장내 내 나의 미생물이 얼만큼 다양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이 배설하는 대사체까지 해서 정말 나에게 맞는 내전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피험자 및 분변 샘플만 활용해서 약 900, 9천 건의 피마스 결과를 검증을 했고요. 피마스 기술을 기반으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균주만 집중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변을 검사를 해서 내전용 번호를 부여를 받게 돼요. 저는 이제 2번을 했는데 2003년도에 했을 때는 3번을 부여를 받았고요. 2004년도에 했을 때는 2번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은 이제 2번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보다 정말 두 번째 했을 때 정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유산균, 이 마이랩은 분변 검사하기 전에는 드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먹어야 정말 나에게 있던 원래 살고 있던 장내 미생물들이 이 유산균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먹으면은 섞어서 먹다 보면은 이게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이랩은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마이랩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피마스가 어, 6개로 이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 6개의 나의 아바타 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 분변을 넣어서 가장 잘 활성화된 그 번호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간암 걸리신 분이 간암 생검을 해서 나에게 맞는 항암제가 뭔지를 맞춰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주 후에 나한테 맞는 내만의 번호를 또 부여를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마이랍을 했더니 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가 되더라 처음보다. 그리고 핵심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 산물이죠.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포스트 바이오틱스잖아요. 이것이 더 많이 증가가 되더라는 게 그게 81.45%로 개선 효과를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의약품도 한 70% 이상 효과가 있으면 약효가 있다라고 고지를 하면서 제품화 되는데 이거는 81% 이상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아메이 고객 80% 이상이 유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하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단수 지방산도 유의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배변 만족도나 복통, 가스 등 이런 지표도 굉장히 유의적으로 개선이 되더라는 것이 밝혀졌죠. 다음요. 장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했었는데 이런 진화가 되었죠.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건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인체 유익한 살아있는 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또 나오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균의 먹이. 그래서 내가 유산균의 먹이, 식이섬유를 잘 먹어줘야 얘들이 굶지 않고 잘 내 몸속에 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산균과 이 유산균의 먹이,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되어진 게 신바이오틱스. 예전에 밸런스 위드에 나오기 전에 유산균이 신바이오틱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산균을 먹고 이런 유산균의 대사 산물로 유산균을 먹고 난 뒤에 걔들이 배설해낸 그 다음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요.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 산물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단세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세 지방산이 장내 pH도 만들어내고 세포 증식 및 분화에도 기여를 하고 유전자 발현 조절 역할 이외에도 장 상피 세포 영양소로도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대사 반응이 있는데 나의 장내 미생물이 효과를 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마이랩에서 HM 파마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자 하는 방향은 내가 어떤 파이토케미컬을 먹었을 때 이 파이토케미컬이 장내로 옮겨져서 더 잘게 쪼개져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장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하더라. 그 미생물의 조성에 따라 내가 이 파이토케미컬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활성 물질로 전환되는 것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1세대로 보시면 장내 미생물을 이제 연구를 했고 얼마나 다양한지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2세대로 보시면 그들 대사체가 얼만큼 많고 그다음에 3세대로 보시면 이것들이 내 몸에 어떻게 들어올 건지 그래 들어와서 어떤 활성 물질을 만들어낼 것인지 내 몸에서 어떤 효능을 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3세대 유산균이고 3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의 제약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2,000종에 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는 벌써 2,000개의 제약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 앞으로 내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질병을 막을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기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마이랩은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또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도 높여서 결국은 내 맞춤형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건강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다음요. 이런 피마스, HM 파마와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벨기에 겐트 대학교 샤임 시스템과 네덜란드 왕립연구소의 TNO, 팀 시스템인데, 사실 이것들은 그냥 연구 목적이에요. 이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서 상용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피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해서 임상시험을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솔루션으로 주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상용화 시켰지만, 이것들은 그냥 연구 목적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적으로 신파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내 체내에 이용되어지는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나에게 이용되어지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홍삼이나 인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홍삼, 인삼을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저는 설사하는 경우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걸 분해 못하는 그 30%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진짜 좋은 식물 영양소인데 이것은 분자 구조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큰 분자를 잘 분해해주는 미생물이 있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제 몸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병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갱년기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있었던 이유가 석류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가 엘라직산인데 이것이 어, 유로리틴 A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활성화되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어떤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제게 적다라는 거겠죠. 적으니까 어떤 이런 걸 먹었을 때도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그 에이신 파마와 한국아메가 나아가는 길은 나에게 없는 이런 미생물을 넣어서 이것들이 내 몸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도록 해주자는 걸로 나아가자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산업이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어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만 건의 어떤 데이터, 한국은 7천 건의 데이터. 그런 그럼에 반해서 이제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는 2, 3년 정도의 어떤 결과로 7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다음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건강의 게이트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G 그림은 뭐냐면은 위에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다 이 말은 어,
높은 그런 쥐고, 그러고 밑에 쥐는 항생제를 넣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좀 낮춘 쥐예요. 그 쥐에다가 더블엑스나 아세로라 같은 이런 식물 영양소를 먹인 거예요. 먹여서 그 결과를 한번 본 거예요. 봤더니 역시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쥐가 체내 이런 이용률도 높아지더라는 거죠.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있었다. 어, 그렇지 않은 쥐는 다양성이 낮은 쥐는 당연히 또 효과도 낮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효과가 좀 낮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물 영양소를 분해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작다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체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마이랩은 또 나아가는 거죠. 내가 마이랩을 변 검사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나는 얼만큼 내 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만큼 내 몸의 활용도를 높여주더라는 것을 데이터로 내는 거죠. 그 제가 이 변 검사를 하게 되면 HM에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는지까지 데이터를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변 검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그런 나의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보다 한 세네 번을 했을 때 정말 나한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나에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었을 때 내가 더블엑스의 효과가 100%가 아닌 12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내 건강의 게이트웨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우리가 그 뇌전용 유산균을 먹으면서 굿모닝을 하잖아요. 굿모닝을 한다라는 것이 일정한 뇌전용 유산균을 먹고 그리고 어, 프로틴을 먹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어졌을 때 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게 내전용 마이크로바이옴도 주셨으면서 거기에다가 좀 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겉모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안 건강해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걸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더 좋은 거는 우리 엔자임 바이옴도 먹고 있고, 그리고 운동까지 25% 라이드까지 하고 있다라면 최고예요. 그래서 겉모닝이 아니라 정말 간모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어, 건강혁신의 미래를 여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4.0 시대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장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내가 앞으로 내 질병을 예측해서 건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한국암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마이랩의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검사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